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제가 이제 영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고, 이 기초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의 기초라는 게, 이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류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센 섹터들을 이 나무를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숲을 보게 되는데 그 숲을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세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볼 때는 수급이 비어진 것들을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내가 시장에서 선호하는 컨셉을 장기 투자하는 걸 전 선호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좀 더 세부적으로 확률을 높이고 좀 더 남들과 차별화를 가지려면 이 모멘텀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면서 저 아시다시피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카페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텔레그램 채널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일 같은 것도 다 이 게시물에서 비공개로 이제 회원용 전용 게시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주소 같은 것도 회원 전용 게시물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유사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고요. 이런 이제 모멘텀에 관련된 이야기를 세분화해서 하는 뭐 제가 영상들은 본 적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어떤 분들은 무릎을 탁 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보시죠. 그동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텔레그램 채널 같은 거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섹터들이 뭐냐. 그래서 장 마감하고 나면은 매번 이제 수급들을 체크를 해서 그걸 공통점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장 마감하더라도 보시게 되면은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이 뭐냐. 그래서 구글 콜앱 코드로 돌린 것도 보면서 지금 이제 ETF의 상대 강도도 보고 하면서 상대 강도가 세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데 그 와중에 A라고 하는 섹터가 있다면 그 A라고 섹터 하는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느냐. 수급이 비워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비워진 거를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는 뭐 필터 전략을 쓴다. 뭐 업종 쏠림 지수나 또는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나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고르는 단위에서 좀 더 이제 남들보다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선 이 모멘텀이라는 걸 잘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소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소고기의 부위가 정말 세부화되어 있다. 그리고 내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리를 잘해서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뛰어난 투자자는 저는 이 모멘텀에 대해서 스스로 잘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리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모멘텀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텔레그램 채널의 어떤 주인장들이나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이 모멘텀 플레이에 능하신 분들이 많다. 본인들은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다양한 모멘텀을 관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한계가 있는 거고 그 한계 중에서 저는 이 정도는 저는 하고 있다. 이거는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건 실적 모멘텀이에요.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경우 그럼 이거 애널리스트 추정치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없는 경우라도 그 기업과 그 섹터가 예상되는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그 밸류에이션을 역산을 했을 때 얘는 한 이 정도는 벌어야지 영업이익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컨센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보면 추정 영업이익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다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개념이 통합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이유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딱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이 비슷한 까라들의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던 게 뭐 삼양식품이 어닝 서프라이즈 딱 나오고 나서 음식료 종목들이 한번 랠리가 나왔었고 화장품의 실리콘2가 이제 실적이 딱 서프 나오면서 또 랠리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봐야 됩니다. 특히 방산도 최근에 그랬었죠.
이런 데이터들이 추정 이익이 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그 기업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더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잘 체크하면서 어떤 섹터들에서 실적 모멘텀이 생겼는지를 숫배 단위로 봐야 됩니다. 나무 개별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기업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그 해외 기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해외 기업이 움직였다면 그 해외 기업이 움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움직인 이유가 국내에 낙수 효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노가다로 다 세팅을 해야 돼요. 주식은 다 제가 봤을 때 노가다예요. 노가다를 얼마나 남들보다 좀 체계화하느냐, 그 체계화하지 못하느냐,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보죠.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 미국에서 움직였느냐. 그래서 그 섹터나 종목과 관련된 국내 회사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완전 저 밑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낙수 효과가 전혀 없는데 망상에 의해서 주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결국엔 다 꼬라박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이죠. 31을 부르면 죽는 건데, 그래도 먹고 내가 죽지 않고 다른 놈들이 죽겠지 라고 하고 30만 부르고 도망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마다의 선택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에 시장을 영향을 주는 이 유사기업 상승 모멘텀이 계속 스스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의 경우에도 일본에 있는 반도체를 체크하거나, 대만에 있는 반도체를 체크하거나,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장비를 체크하거나, 이렇게 다들 체크하고,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막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의 유사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랬는데 당연히 국내에 비슷한 기업도 좋아지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이유가 유사기업 상승 모멘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그램 채널에 사람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본인 그 사람들마다 잘 관리하는 모멘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잘 관리하는 사람, 또는 유사기업 상승 모멘텀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일정 모멘텀은 사람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은 절대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람마다 자신의 툴로. 날짜가 있으면 날짜,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 이래가지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것이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뉴스의 일정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서 기대를 할까.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다가오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 다음에 3월 중순에는 AI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 GTC 2025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또 중국에서는 또 양회가 있고, 또는 MWC 같은 것도 있고, 뭐 원전 계약도, 체코 원전 계약도 3월이라고 하고, 뭐 개별적인 종목으로 컴투스의 일본 프로야구 게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저도 들었던 게, 체크 안 해놨다가 이제 체크하는 게, 이제 뭐 시프트업 이런 것들도 2분기에 니케가 중국에 런칭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외울 수가 없어요, 사람만은. 결국 이제 노가다를 누가 세련되게 하느냐, 이 차이인데, 노가다를 해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그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학회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지금 바이오를 좀 살까? 학회 일정이 어떻게 될까? 시장이 이 일정 전에 언제부터 움직일까? 이런 고민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상대 강도 상이고 수급 빈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거를 찾아보자. 또는 이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사기업 상승이 하는 것을 찾아보자. 이거 3개가 있는데 일정이 있는 걸 찾아보자. 이거 3개가 있는데 컨센이 상향되는 거를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다들 종목을 고르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확률 높은 사람들 자세히 보면 요거 3개 있으면서 요런 것들 보거나, 또는 요거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것도 있죠. 최근에 뭐 실적도 좋았는데 일정도 있고 컨센도 상향되고 있고 유사기업들도 상승하고, 정말 베스트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럴 수 없으니까 요거 3개에 요거 4개씩 정도, 요렇게 4개, 요렇게 4개 묶음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기본적인 권력은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모멘텀이 있느냐. 그동안 이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모멘텀을 굉장히 세부화했을 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모멘텀의 것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랑
유사기업 상승 모멘텀이라 일정 모멘텀 정도는 관리해야 됩니다. 컨센서스 상향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컨센서스 데이터들을 대부분 다 유료 데이터의 형태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애널리스트의 퀀트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것들을 찾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 컨센서스를 두 가지의 형태로 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누가 이 유동성이랑 상대 강도이랑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 중에서 그 추정 이익을 신고가를 썼느냐. 그래서 이제 추정 이익 신고가를 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삼양식품이 수급이 비어져 있는데 키움증권에서 2025년 2월 25일에 추정 이익 2025년도에 대한 추정 이익을 신고가로 썼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서를 찾아서 봐야죠. 왜 남들보다 세게 썼을까? 그리고 추정 이익이 남들보다 높은 근거가 뭘까? 논리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남들과 다른 애널리스트들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거 합리적이네, 괜찮네. 그래서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 이익을 보고, 또는 신고가도 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이런 식으로 또 봅니다. 각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최근 1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얼마나 추정 이익이 평균치가 변했을까? 그럼 그게 변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섹터가 뭘까? 이 섹터들 중에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상대 강도 상이고 수급이 비어져 있는 종목은 뭘까? 요렇게 이제 그래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데 수급 빈 거 이런 것들 막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상대 강도가 있으면서. 근데 여기서 추정 이익이 상향되고 있는데 뭐 요즘 이제 거의 상대 강도의 상위권이 없는 뭐 유통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저 안 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쌩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도 그렇게 뭐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 투자자인데 뭐 벤치마크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보겠지만, 일반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상대 강도가 센데 수급이 비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이 있는 섹터이면서 종목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게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에서 수출 모멘텀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 모멘텀이 있는 거.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상대 강도 상인데 수급이 비어져 있어. 그 중에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또는 이제 2월 26일 날 이걸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3월 1일 되면은 2월 달에 한 달치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1월과 2월 합치면은 대략 이제 1분기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분기 그 수출 모멘텀이 센 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 강도가 약한 거 말고 상대 강도가 세고 시장의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돈이 계속 공급되고 상대 강도가 세고 수급이 비어진 것들을 고르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은 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관리를 해서 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구글 코랩 티커로도 그 코드로도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 마감하면은 상대 강도 항상 올려드려요. 상대 강도를 보고 어떤 것들이 지금 탑으로 이제 최대 한 15등 안에 들어가느냐, 뭐 30개 중에서 절반 이상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모멘텀은 뉴스를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 그 다음 국내 정치인 중에 누가 뭐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책 모멘텀으로 그 효과가 기대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면은 또 손이 잘 안 나가요. 조금 이제 구체적인 것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가격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뭐 소재 같은 경우는 화학, 철강, 금속, 2차 전지도 탄산, 리튬 있듯이 이런 이제 이 상품 가격 모멘텀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더 다양한 모멘텀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관리할 때도 엑셀에 다 넣어야 돼. 엑셀에 그냥 막 한눈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어디다 메모를 해놓던지. 그래서 그런 메모들을 다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번부터 한 7개의 모멘텀들을 주기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의 습관은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상대 강도 상이고 수급 비워진 것들로 계속 갈아 끼우면서 모멘텀 체크하는 거예요. 1번부터 7번 중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가.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미국 주식 보고, 미국 주식에서 어떤 것들이 센지 보고, 그 다음에 최근 실적 발표하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난 것들 보면서 이게 컨센이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하고,
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 이외에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뭐 금리 같은 것도 잠깐씩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멘텀이 뭘까?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모멘텀이 뭘까? 이 7가지 다 못 쓴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뭘까? 내가 꾸준하게 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뭘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멘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모멘텀을 이렇게 잘 어떻게 주식은 분류가 기초니까 분류를 잘 해봐서 나한테 잘 맞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한 영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